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앱 개발 6번째 시간이고요.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수학 테마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약수와 배수에 대한 개념과 또 약수와 배수가 우리가 알고리즘으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학 테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할 생각을 미리 하시고 계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학 테마를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거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 수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배수, 약수 또 배수와 약수라는 개념은 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배수와 약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사용을 하면서도 그게 배수인지 그게 약수인지 모르고 지나쳐 버렸던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이 배수와 약수를 통해서 아 이런 게 또 배수였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 약수 맞아 그게 약수였어 라는 생각 정도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습 목표 역시 배수와 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배수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할 텐데 자, 배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떤 수를 입력받았을 때 그 수의 목과 나머지를 우리 그 컴퓨터의 원리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부분인데 참 변수가 참 그 새롭다 그죠? 변수 자체가 MOK, NMG 저 약자가 몫이라는 약자가 될 거고 NMG가 나머지의 약자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시기가 불과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조금 잘하는 전문가들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이 기계 자체가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컴퓨터의 어떤 명령이나 처리 과정들은 영문으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변수를 뭘 쓰지? 몫을 영어로 뭐더라? 나머지를 영어로 뭐더라? 이거 영어를 몰라서 에이 그냥 한글로 약자 이니셜을 따서 붙이자 해서 이제 저 변수를 MOK, NMG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3,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과거의 틀에 박혀서 저렇게 변수를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으면 되니까 변수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자, 우선 그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수를 입력받았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우리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해봅니다. 자, 이미수 10이라는 수를 입력받았어요. 자, 10을 2로 나눠볼게요. 2로. 자, 이렇게 나누면 2, 5, 10 하고 발생되는 나머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이름하여 자, 이렇게 발생되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쵸? 우리말로 쓰면 몫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자, 목과 나머지는 이렇게 구하는데 그러면 그 원리가 어떻게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얘는 입력받은 수입니다. 그죠? 입력받은 수를 어떤 임의의 수로 나눕니다.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몫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몫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이라는 수를 나누기 2로 했을 때 발생되는 5라는 값이 얘가 몫이 된다는 사실은 얘를 보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은 나머지가 딱 떨어지는 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다 해볼까요? 자, 11이라는 수를 2로 나눠볼게요. 얘를 2로 나누면 역시나 2, 5, 10 하면서 나머지가 1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전자계산기로 11 나누기 2 하면 5가 딱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5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0을 붙여놓고 역시 2, 5, 10 해서 나머지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전자계산기 있죠. 전자계산기 두드려서 11 나누기 2 하면 답이 뭐가 나와요? 5.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1 나누기 2를 하면 답이 5.5가 나오니까 얘가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몫을 구할 때는
입력받은 수 나누기 또 나눌 수로 나눴을 때 발생되는 그 값이 몫이 아니라 입력받은 수를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발생되는 그 값의 소수 이하를 다 버리면 그게 몫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1 나누기 2 했을 때 11 나누기 2 했을 때의 몫은 바로 이 5가 되는 거지 5.5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5.5에서 이 5를 소수의 0.5를 버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때 쓰는 우리 함수가 int라는 함수죠. integer라는 함수인데 integer는 정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int 함수를 쓰게 되면 소수 이하를 절삭하는 버리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int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int를 앞에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수를 어떤 수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결과값은 소수이하가 잘라지고 무조건 정수 부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소수이하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int를 치하나 안 치하나 5가 나오지만 소수이하가 나올 경우는 소수이하를 버리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int라는 함수죠. 그래서 결국 몫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그쵸? 자, 몫을 구하는 방법은 입력받은 수를 num이라는 변수를 썼습니다. 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j라는 변수를 써서 나눌 수로 나누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값을 int로 묶어서 소수예를 다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어떤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버려서 몫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몫을 구하는 식을 이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제가 자주 외우라는 말 안 한다 했습니다. 그죠? 우린 지금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기초죠. 지금 한 5강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라는 말을 잘 하지 않지만, 저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시험에 나올 때마다 그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수를 B라는 수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면 int A 나누기 B 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은 num을 J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거니까 num 나누기 J에서 int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몫을 구할 수 있다.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몫을 구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죠? 자,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죠?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입력받은 수 이 10에서 몫과 나누는 수를 곱한 값을 빼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10에서 얘네 두 개 곱한 값을 빼주면 10 빼기 2, 50이니까 0이 나오죠.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입력받은 수 11에서 몫과 나누는 수를 곱한 값은 2, 50이죠. 그쵸? 10을 빼주면 11에서 2, 50을 빼주면 나머지가 얼마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항상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결국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그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입력받은 수에서 몫을 계산해서 몫 곱하기 나누는 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기 한 것을 입력받은 수에서 빼주게 되면 그게 바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식이니까 암기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변수는 그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으니까 변수 바뀌게 되면 그 맞는 변수를 갖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그죠? 나머지를 구했으니까 그 나머지가 0이냐에 따라서 0이면 이쪽으로 가고 0이 아니면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홀수와 짝수의 개념도 우리가 배웠죠. 그 어떤 수를 입력받았을 때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짝수가 되는 거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그 수는 홀수가 되는 거예요.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0 아니면 1밖에 안 나오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고 0이 나오면 짝수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고 그렇지 않으면 짝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는 비교 판단문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을 한 단계로 줄이는 방법. 그게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MOD라는 함수를 배웠죠. MOD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뭐다? 그쵸?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죠. 그러니까 NUM 나누기 J를 했습니다. NUM, J. 그래서 NUM 나누기 J를 했을 때 그 값의 나머지를 구해라. 그래서 이 한 방에 이 단계가 이 전체의 단계를 다 넣어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값이 0이냐라고 묻는 요 단계가 우리가 요 단계랑 똑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좀 복잡하고 긴 거 나올 때는 이런 부분을 줄여서 나오고 알고리즘 자체가 좀 단순한 경우에는 이런 걸 좀 풀어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UM을 제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가 0이냐? 0이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라. 이 말이 이 그림 하나와 이 그림 세 개의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과 나머지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목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우리가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그 명칭이 바뀌었지만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산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게 될 건데 5의 배수의 개수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배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입력받은 그 수를 내가 만약에 5의 배수를 구할 거면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2의 배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2의 배수. 자, 2의 배수 불러보세요. 2의 배수. 2를 포함해서 2, 4, 6, 8, 10, 12. 자, 이게 2의 배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2의 배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예요. 그 말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3의 배수를 나타내라. 3의 배수. 자, 3의 배수 불러보세요. 3, 6, 9, 12, 15. 자, 이게 3의 배수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죠. 그쵸? 12 나누기 3 하면 3, 4, 12 나누어 떨어지고 15 나누기 3 하면 3, 5, 15 나누어 떨어지죠. 그쵸?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럼 5의 배수는 5의 배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5의 배수. 자, 5의 배수라는 것은 5, 10, 15, 20, 25. 그쵸? 이 모든 수들은 5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라는 개념은 뭐다? 그 어떤 수를 그 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는 그 수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메모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배수에 대한 정의. 물론 여러분 시험에 배수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뭐 별표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그런 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을 들여다봤을 때 5의 배수의 개수와 합을 구합니다.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은 식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앞서 강의까지 열심히 잘 따라오셔서 잘 이해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 속에는 개수를 구하는 식과 합을 구하는 식이 들어있겠구나. 그 말은 개수를 구하는 식을 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별은 별 플러스 1로 구하게 됩니다. 변수가 뭘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변수가 만약에 i라는 변수를 썼다 그러면 i는 i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cnt라는 변수를 썼다 그러면 cnt는 cn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합을 구하는 식이다. 물론 누계겠죠. 합을 구하는 식은 그쵸? s라는 변수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s는 s 플러스 누적 대상 이런 식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리즘을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문제 지문을 딱 읽는 순간 이 알고리즘에는 무조건 이 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를 먼저 분석해서 쓸 수 있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의 반 이상은 접하게 된 거예요.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쵸? 이 두 식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별은 별 플러스 1 모양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죠. 일단은 별은 별 플러스 1 모양이고 여기도 있네요. cnt는 cnt 플러스 1 모양. 그 다음에 합을 구하는 거 s는 s 플러스 네모 앞뒤가 똑같은 거 뭐는 뭐 플러스 네모 이런 형식의 문장을 보니까 여기 있네요. sum은 sum 플러스 i.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 형식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괄호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전체를 찾아보니까 sum은 sum 플러스 뭐는 뭐 플러스 네모 이런 형식이 없다면 저기 답은 반드시 그런 형식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답을 찾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의 배수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5의 배수. 자, 초기치가 이렇게 3개가 주어졌네요. i, cnt, sum.
3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i는 i 플러스 1이네요. i 값을 1씩 증가시킨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i가 100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쪽 가서 이 일을 계속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i가 100보다 큰 i가 101이 되는 순간은 이쪽 가서 얘네 출력하고 끝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가 100인 상태까지는 여기를 계속 맴돌게 100바퀴를 회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수는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5의 배수를 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5의 배수가 5, 10, 15, 25, 20, 25, 30 이렇게 쭉 가서 총 몇 개가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수를 5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20 더하기 25를 다 합한 값을 마지막에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i의 초기치 0이었으니까 i 값은 새롭게 탄생된 i는 1이 되는 거죠. i가 첫 번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i 값 1이잖아요. 그렇죠? 1로 만든 상태에서 1 나누기 5 하니까 나누어 떨어집니까? 1 나누기 5를 못해요. 1 나누기 5 할까요? 1 나누기 5 하면 그죠? 몇 번 들어갑니까? 5, 0은 0, 나머지 얼마? 1.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1이라는 수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1은 5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1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1 나누기 5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었으니까 0이 아니죠.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와서 그냥 이 과정 하지 않고 바로 통과해버리죠. 이렇게. 그죠? 바로 통과해서 넘어왔을 때 i가 얼마냐? 아, 이 화살표가 좀 잘못됐다. 그죠?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i가 1인 상태에서 1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i가 1로 들어가죠? 새롭게 탄생된 i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2가 되면서 i는 아직까지 100까지 안 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2 나누기 5 하면 나머지가 0입니까? 그렇지 않죠. 2 나누기 5 해도 5, 0은 0, 나머지 2 이렇게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그쵸? 그리고 다시 통과해서 1로 갑니다. 그러면 i는 2인 상태에서 i가 3으로 바뀌죠? 3으로 바뀌고 내려와서 아직 100이 되지 않으니까 또 이쪽으로 오죠. 3 나누기 5에도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통과를 하다가 i가 얼마가 됐을 때 i가 5가 됐을 때 그쵸? i가 5가 됐을 때는 이쪽으로 오면 MOD 5,5니까 5 나누기 5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CNT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CNT 초기치는 0이었으니까 0이 들어간 상태에서 CNT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1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발을 정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발을 정자 그릴 겁니다, 앞으로. 자, 발을 정자에 하나 그렸고요. 그죠? 발을 정자 그린다는 말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보통 이제 투표 같은 거 할 때 뭐 A라는 사람의 투표가 얼마나 하냐면 칠판에다 발을 정자 막 그리잖아요. 그죠? 여기다 발을 정자 그릴 겁니다. 일단 카운트가 하나 됐어요. 그죠? 5가 들어왔을 때 카운트가 하나 됐고 그리고 그 5라는 값을 썸에다가 누계를 시키는 거죠. 첫 번째 5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 과정은 뭐 한 거야? 5 플러스까지 온 거예요. 맨 처음에 5를 더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i 값이 6으로 바뀌었어요. 6으로 바뀐 상태에서 6 나누기 5 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쪽으로 통과하죠. 7도 통과합니다. 8도 통과하고요. 9도 통과하고요. 계속 가서 i가 10이 됐을 때 10 나누기 5 하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10이 들어왔을 때 발을 정자 하나 늘어나고 CNT 값이 2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CNT 값이 2로 바뀌고 여기다 뭘 더해주는 거야? 10을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죠. i 값이 10인 상태에서 원래 들어있던 5와 10을 더해주는 거죠.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11이 됐어. i가 11이 된 상태에서 내려왔어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와요. 11 통과, 12도 통과, 13도 통과, 14도 통과, 15가 왔을 때 역시나 나누어 떨어지니까 발을 정자 하나 그리고 플러스 15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10일 때, 15일 때 발을 정자 하나 그렸고 또 넘어가서 20일 때도 발을 정자 하나 그리고 돌아가서 25일 때 또 발을 정자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 35, 40, 45 쭉 가면서 발을 정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CNT 값은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20 더하기 25 더하기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이러다가 언제 i 값이 최종적으로 100이 됐을 때 100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100 나누기 5까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0을 더하고 여기는 카운트가 얼마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카운트가 계속 발을 정자가 그려나가졌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i가 101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하지 마.
100일이 되는 순간 통갑. 그때 당시에 CNT의 발을 정자가 몇 개까지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얼마만큼 CNT가 증가돼 있겠죠. 그리고 이 값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부터 100까지 다 더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 값을 우리가 두 개를 출력하고 끝내란 얘기죠. 결국 이 알고리즘은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5의 배수, 5, 10, 15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의 수를 모두 몇 개인지 개수하고 모두 합한 값이 얼마인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그래 이거 너무 쉬워.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늘 가지세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내가 이번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실제 우리 기능사에서 기출됐던 문제의 5의 배수를 구하는 문제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화면 일시 정지시키고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여러분 미리 교재 프린트 하셔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화면 넘겨드릴까요, 일단? 자, 화면을 넘겨보면, 배수 구하기 문제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기능사 시험에서. 정답 나와 있네요. 제가 정답 가려놓겠습니다. 화면 일시정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일시정지 시키세요. 시키시고 이 내용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풀으셨죠? 온라인 강의가 이게 좋다, 그죠? 자, 답 확인해 보세요. 자, 몇 개 맞았습니까? 5개 다 맞았습니까? 합격입니다. 그죠? 실제로 공부할 때도 내가 풀어보니까 다 맞았어. 난 합격이야.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항상 들여다보세요. 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뭐 해설할 것도 없습니다. 앞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찾아주면 되죠. 자, CNT는 CNT를 초기치를 0으로 잡아주고 합의 초기치도 0으로 잡아줬네요. 자, 반복문은 이렇게 박스형 반복문이 나왔어요. I 값은 1부터 100까지 증가하라. 일씩 증가할 때는 뒤에 콤마하고 이런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1부터 I 값이 1부터 100까지 뭐 2씩 증가하면 무조건 적어줘야 되지만 이 뒤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는 것은 1씩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몫을 구하게 됩니다. 몫을. 자, 몫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구하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달라지죠. 다 나왔어요. 몫을 구하는 방법은? 그쵸? 몫을 구하는 방법은 int를 취해줘야 돼요. 인테저의 약자. int를 취해서 뭐 나누기 뭐 해주면 되죠. 그쵸? 그럼 뭐 나누기 뭐 하는 거죠? 우리가 5의 배수,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5의 배수를 구하는 5의 배수의 개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5의 배수니까 5로 나눠야 되고, 그죠? 1부터 100까지의 수를 모두 해야 되니까 1부터 100까지로 만들어주는 변수는 뭐다? i가 1부터 100까지니까 i를 5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쵸? 자, 1번 답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몫을 구한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죠? 보니까 입력받은 수 i에서 몫 곱하기 5를 빼주는 식이 우리가 뭐라 그랬다? 나머지죠. 나머지 변수가 뭐더라? 나머지 변수 설명이 없지만 나머지는 밑에서 nmg가 얼마냐라고 물어주니까 nmg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구나. 그럼 2번 답은 nmg라고 쉽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nmg가 그쵸? 얼마?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가 5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0이면 yes니까 카운트하고 합계 구하면 되죠. 카운트하는 함수는 수식은 별은 별 플러스 1, CNT는 CNT 플러스 1로 하면 되고, 합을 구할 때는 합의 변수가 HAP로 나와 있네요. 그죠? 합은 합 플러스 누적 대상. 그래서 합은 합 플러스 우리가 계속 합계를 구할 거는 5, 10, 15, 20 이거 나오게 만들어주는 수는 i죠. 그래서 합은 합 플러스 i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 박스문 자체가 100바퀴를 돌려주는 거니까 1부터 100까지 이 박스 안에 거를 회전시켜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바퀴가 다 끝나면 CNT와 합을 출력하고 스탑, 끝내라는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실제 여러분 기능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그쵸? 다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수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배수 구하기 문제는 알고리즘 모양이 좀 다르고 변수가 좀 바뀌었어. 그 어떤 형식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배수 구하는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수 배울 때 항상 같이 배웠던 게 약수죠. 그죠? 약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약수. 자, 약수 구하기인데 우선 그 플로차트 들여다보기 전에 약수의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약수가 뭡니까? 약수, 약한 수.
그쵸? 약한수? 자, 약수가 뭐냐면, 정확하게 약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그 10의 약수를 구하라 하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곱해서 10이 되는 수. 1과 10을 곱하면 10이 되죠. 그 다음에 1 다음에 2라는 수에 있으니까 2하고 뭐하고 5하고 곱하면 10이 되죠. 그 다음에 3이라는 수하고 뭐를 곱했을 때 10이 될 수는 없죠. 3은 안 돼요. 그 다음에 4도 안 되죠. 4와 뭐랑 곱했을 때 10이 될 수는 없어요. 5는 여기 있으니까 뭐 그죠? 다 있는 거잖아. 그러면 10의 약수는 1, 2, 5, 10이 된다. 이게 약수죠.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7의 약수는 1, 7. 그죠? 더 없잖아. 2, 3, 4, 5, 6. 안 되잖아. 그죠? 8의 약수 해볼까요? 8의 약수는 1, 1, 8, 2, 4. 더 없죠? 그죠? 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10이라는 수의 약수는 이만큼 되고요. 7이라는 수의 약수는 요거 두 개밖에 없고요. 8이라는 수의 약수는 이만큼 돼요. 이거 우리 또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이런 수, 7 같은 이런 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이 수를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 소수라고 배웠을 겁니다. 소수. 그쵸? 소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소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0. 얼마의 그 소수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하고 그죠? 약수가 1과 7밖에 없는 수 소수. 근데 약수가 이렇게 많은 수는 소수가 아니죠. 결국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런 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약수 구하기, 약수 구하는 문제. 자, 이렇게 약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약수를 구하느냐? 자, 원리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10을 예를 들게요. 10. 자, 10이라는 수에서 약수를 구할 때 일단 나눠줍니다. 그러면 일단 1부터 계속 나눠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 1 나누기 1, 10은 10,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봅니다. 자, 10을 2로 나눕니다. 2, 5, 10 나누어 떨어지죠. 그 다음에 10을 3으로 나눕니다. 3, 3은 9, 1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10을 또 4로 나눕니다. 괜히 10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어요.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한 5 정도만 할 걸. 그죠? 4, 웃으란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웃어야 됩니다. 자, 4, 2, 8, 나머지 2. 자, 5도 해볼게요. 자, 10 나누기 5. 5, 2, 10 나누어 떨어지고요. 10 나누기 6. 6 하면 6, 1은 6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요. 10 나누기 7 안 할게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10 나누기 8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요. 10 나누기 9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요. 10 나누기 10 그죠?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나눈 수 얘가 1, 2, 5, 10. 이게 뭡니까? 이게 약수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의 약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1부터 자기 자신 10까지를 다 나눠 보는 거예요. 다 나눠 봤을 때 나눠 떨어질 때의 그 수가 그 수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나눠 봤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4를 예를 들걸요. 그죠? 자, 웃을 때는 웃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약수에 구하는 원리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수를 입력받았어요? 그 수를 1부터 시작해서 그 수까지를 다 나눠줍니다. 선생님, 만약에 100이라는 수의 약수를 구하라 문제 나오면 1부터 100까지 다 나눠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잘한다는 게 뛰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야. 그쵸? 100의 약수를 구하든 만의 약수를 구하든 1억의 약수를 구하든 그거는 전부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우리는 약수를 구하는 원리의 알고리즘만 짜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컴퓨터는 좀 기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또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A 갈로 100이라는 것은 우리가 2강에선가 아마 그 변수의 그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공부하면서 그 단독주택, 뭐 아파트 주택, 그 아파트 같은 형태에서 숫자를 담아놓는 있던 방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죠?
자, 이게 방입니다. 이게 전체의 건물이 A라는 건물이에요. A라는 건물이고 얘가 1번 방, 얘가 2번 방, 3번 방, 4번 방 해서 쭉 가서 얘가 100번 방이다. 자, 이거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100개의 방을 세팅을 해놓고, 그죠? 100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임의의 수를 입력받아라. 그죠? 아까 10 하니까 너무 숫자가 많았죠? 얼마로 할까요? 4라고 할게요. 4. 자, 4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4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았어요.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는 거죠. 그러면 4라는 숫자는 뭐야? 1부터 4까지 나누어 보면 돼요. 그쵸? 1부터 4까지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4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4의 약수 일단 먼저 구해놓고 볼게요. 4의 약수는 뭡니까? 1, 4, 2, 2, 2, 4니까 2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4의 약수는 1, 2,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1, 2, 4라는 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J라는 변수와 L이라는 변수를 각각 초기치를 0으로 줬네요. 자, J는 J 플러스 1을 통해서 J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J가 NUM보다 크면 끝내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J 값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 나누기 1 해야 되고 4 나누기 2 해야 되고 4 나누기 3 해야 되고 4 나누기 4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입력받은 얘가 우리가 뭐였어요? 변수가 NUM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이 1이라는 값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변수를 우리가 뭘 쓴 거야? J라는 변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NUM이라는 거를 J로 나누었을 때 그 J 값은 1, 2, 3, 4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J는 J 플러스 1로서 먼저 J 값을 증가시키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다가 이 NUM 값이 4잖아요. 근데 이 J 값이 만약에 4를 넘어서 5까지 증가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까지만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J가 NUM보다 크면 이 J가 크면 끝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하러 내려오니까 J 값이 처음에는 1이었고 2였고 3이었고 4로 이렇게 이 과정이 돌면서 변하겠죠? 변하면서 입력받은 NUM은 4였잖아요. 그죠? 4. 그죠? 그래서 4 나누기 1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 4 나누기 2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 4 나누기 3 했을 때, 4 나누기 4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를 묻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서 이 과정 하지 말고 나누어 떨어지면 이 과정을 하라는 얘기죠. 나누어 떨어지면 이 과정에서 L은 L 플러스 1, L은 L 플러스 1에서 CNT는 CNT 플러스 1이니까 L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약수의 개수, 여기에 출력할 때 NUM 출력하고 난 다음에 AI 출력하라는 얘기가 나중에 약수의 개수를 출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L은 L 플러스 1을 통해서 그 발을정자 그리는 거죠.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역시나 발을정자 그리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그 J 값을 AL이라는 그 배열 방안에 담아두란 얘기죠.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입력받은 수가 4였어요. 예를 들어서 4였다.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집니까? 4를 1로 나눴을 때 1, 4는 4 하고 나눠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1은 나눠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J값 1이라는 값을 A갈로 L 방안에 담아두란 얘기죠. L이라는 값은 여기서 초기치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L 값은 첫 번째 1이에요. 그러면 A갈로 1번 방에다가 이렇게 1을 담아두란 얘기예요. 저장해두란 얘기예요. 이 말이. 그죠? A갈로 1번 방 안에다가 J값을 담아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더 돌았어요. 그쵸? 그러면 J값이 2로 바뀌죠. 그럼 4 나누기 2 했을 때 역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얘는 발을정자가 하나 더 그려지겠죠. 그러면 L값이 2로 바뀐 상태니까 A갈로 2번 방 안에다 J값 2였으니까 2를 넣어두란 얘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J값이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4 나누기 3 하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4 나누기 3 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NO 하면서 이쪽으로 오죠. 통과해버립니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J값이 다시 4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4 나누기 4 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지면 L값이 증가되죠. 이때 L값이 얼마가 된 거야? 3이 된 거예요. 그죠? 아까 3일 때 한번 통과해버렸으니까 3이 된 거야. 그럼 L값이 3이에요. 그러면 A갈로 3번 방 안에다가 J를 넣으라는 얘기죠. A갈로 3번 방에다가 J를 넣으라니까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3이라는 값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4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발을정자 하나 그리면서 갈로 3번 방에다가 그 4라는 값을 넣어주란 얘기죠. 그쵸? J값은 증가했으니까. 자, 이해했습니까? 자, J값은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J값은 증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갈로 1번 방에 1이 들어가고 A갈로 2번 방에 2가 들어가고 A갈로 3번 방에 4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서 4라는 수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4를 입력했을 경우에.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났어요. 얘가 J값이 만약에 증가해서 5로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이 과정으로 안 가죠?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NUM을 출력하는 얘기죠. 이때 당시에 NUM이 얼마였습니까? 4잖아요, 4. 4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순환구조에서 i가 1부터 l까지 가라. 이때 당시에 l 값은 얼마죠? 이 l 값은 카운트가 됐잖아요. 얼마나 카운트 됐어? 3번만 카운트 된 거야. 3이 하나 빠졌으니까. 3번만 카운트 됐으니까 i 값 1부터 얼마까지? 3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i 값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ai에 있는 걸 출력하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는 거죠. 그럼 i 값 1일 때 그러면 첫 번째 A 1번 방 출력하고 그 다음에 A 2번 방 출력하고 그 다음에 A 3번 방을 출력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1번 방에 뭐 있어? 1 있고 A 2번 방에 2 있고 A 3번 방에 4가 있잖아. 그럼 여기 출력하는 게 1, 2, 4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과정이 딱 지나게 되면 실제로 출력되는 건 어떻게 출력된다? 4가 하나 출력되고 그 다음에 뭐 한 칸 띄우든지 뭐 해서 1, 2, 4 이렇게 출력되는 거야. 그래서 4의 약수는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약수의 그 개수까지 지금 보니까 약수 구하는 과정까지 진행됐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란 말은 출력문에서 또 없네요. 그죠?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뭘 쓰면 돼요? L 값 쓰면 돼요. 이 과정을 몇 바퀴 돌아서 발을 정자 그릴 때 3바퀴 돌았으니까 L 값이 3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까지 구하라 그러면 L 값을 출력해주면 여기서는 지금 L 값 출력하란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L 값을 출력하게 되면 그 수가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약수의 개념을 알고요. 약수의 개념을 알고 이 과정을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충분히 약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원리랑 똑같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에 실제 여러분 기능사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를 또 예시 문제로 넣어놨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역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정답 제가 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딱 가려놓고 화면 일시 정지시키고 여러분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죠? 자, 정지시켰죠? 풀어보시고 다 푸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의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자, 정수를 입력받아 약수를 구해 출력하는 순서들을 작성하시오. 자, A갈로 100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약수를 저장할 배열입니다. 자, B는 입력받은 수고요. C는 1부터 B까지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D는 약수가 저장될 배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고요. int 함수는 실수를 정수하는 함수이다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그죠? 아주 친절하게 지문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정답부터 찾아볼게요. 자, 100개의 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B를 입력받았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4를 예를 들었으니까 지금도 4를 예를 들게요. 자, 4라는 수를 입력받았어요. 자, C와 D의 초기치는 0입니다. 자, C라는 값을 1번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C라는 값은 입력받은 4라는 수를 입력받은 B라는 4라는 수를 임의의 수로 나눠야 되는데 1로 나누고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4까지 나눠줘야 되죠. 그 나누는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C는 당연히 1씩 증가해야 되니까 C는 C 플러스 1이 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언제 끝냅니까? 자, 이쪽으로는 끝내러 오는 길이고 이쪽은 그 어떤 과정을 반복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C와 B를 비교했을 때 아까 봤었잖아. 그쵸? 자, C와 B를 비교했을 때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C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B는 C, 3번은 C가 B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C라는 값이 1, 2, 3, 4 여기서 1, 2, 3, 4 증가하다가 내가 구할 약수가 만약에 4라면 4보다 C가 크면 안 되니까 크면 그냥 끝내러 오란 얘기죠. 그쵸? 자,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C는 1, 2, 3, 4 이렇게 변할 거고요. B라는 값은 4로 고정돼 있어요. 그쵸? 4를 입력받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C라는 값 개수가에서 5가 돼버리면 더 이상 이 과정 하지 말고 끝내러 오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죠. 자, 입력받은 B라는 수를 C로 나누게 됩니다. C 값은 1, 2, 3, 4로 증가합니다. 그죠? 나누어졌을 때 int를 취하면 몫이 나오는 거고 자, 몫이 나왔으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입력받은 수 B에다가 방금 구했던 목 곱하기 C를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었을 때 0이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아까 출력문에서 D까지 D라는 방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서 카운트를 해야 되죠. D는 D 플러스 1을 통해서 D 값을 1씩 카운트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A갈로 D방 안에다가 뭘 넣습니까? 뭘 넣습니까? 처음에 봤을 때 4를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느냐, 4를 2로 나눴을 때, 4를 3으로 나눴을 때, 4를 4로 나누어 떨어지느냐를 묻는 거죠. 그쵸? 나누어 떨어졌을 때 그 값을 A갈로 D방 안에 넣는 거니까 무슨 값을? 나누어 떨어지는 값, 이 값을. 그래서 C라는 값을 A갈로 D방 안에 차곡차곡 넣어두란 얘기죠. 앞 페이지와 변수만 바뀌었지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는 얘네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나왔잖아요. 그죠? MOD라는 함수를 써서. 근데 얘는 분리시켜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MOD 함수를 써서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고는 나머지가 다 똑같고 변수만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돌아왔을 때 B를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I 값을 1부터 D까지 1씩 증가하게 만들어주면서 마지막 6번에 뭘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A갈로 얘가 I니까 이게 I 변수가 소문자로 쓰면 그죠? I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갈로 I방이니까 1번부터 D까지니까 만약에 4를 입력받았을 경우에 D는 얼마까지 증가했을까요? 3까지 증가했으니까 A갈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 있는 값을 각각 출력하라는 얘기겠죠. 물론 우리가 입력받은 숫자가 4 말고 아까처럼 10이나 뭐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받았다. 그럼 약수의 개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약수의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D가 하는 일은 그 약수의 개수를 하나 둘씩 카운트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 카운트했던 그 값까지만 출력하게 만들어준 거니까 그 어떤 수가 입력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약수, 배수와 약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플로우 차트를 4개를 들여다봤는데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서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 즐기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수학 테마의 첫 번째 시간 배수와 약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역시나 매번 강의 때 얘기할 때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뭐야 또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난 시간 수업 마칠 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수학 테마의 배수와 약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했을 때 긴장했잖아요. 근데 이번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그런 편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 배수 구하는 방법과 약수 구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면 수학 테마 두 번째 시간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죠.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셔야 됩니다. 듣기 전에는 몰랐지만 듣고 나니까 알겠다. 이런 마음이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강의를 정독해서 들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역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